이 자리에 두 번째 영화 이곳 너머의 영회 역을 맡으신 박가영 배우님, 그리고 세 번째 영화였던 그리고 집을 연출한 정운욱 감독님, 마지막 영화 무브포워드를 연출한 김나연 감독님, 시안 역의 조민경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작품 이곳 너머의 영애 역할로 참여한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고 집의 연출 정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영화 무브포워드를 연출한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브포워드 시안 역 맡았던 조민경 배우입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분에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 하실 질문들을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단편 상영작들, 특히 이 세 편의 상영작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프로그래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젊은 여성이 주인공이고 또 그 주인공들이 짐을 싼다.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제목에서 다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곳 너머, 그리고 집, 그리고 무브포워드 이런 제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된 계기들이 전부 궁금했습니다. 먼저 이곳 너머의 박가영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는 영회가 만식에게 도장을 받으러 시골집을 방문하면서 생기는 사건을 그리고 있죠. 네, 그곳에서 영회는 만식과 결혼한 이주 여성인 마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영회의 심리적인 변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엔 돈 때문에 차를 끌고 왔는데 만식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놀라서 또 도와주고, 또 만식이 아내 마이를 때릴 때는 흥분해서 또 이제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후에는 뭔가 차분하게 결혼 반지를 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영회의 심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감독님께서 오늘 촬영 때문에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오셔서 아까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를 질문해 주셨는데, 감독님을 대신해서 제가 들었던 답변이 있어서, 감독님께서 이제 전북 전주에 살고 계신데 그 시기 때 유난히 이제 이주 여성과의 그 결혼에 대한 그런 곳곳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한국 여성과 조금 더 이제 외국의 여성,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된 여성의 연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글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계속해서 관습적으로 경험해오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은 머물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새로운 또 여성을 만나면서 사실은 좀 이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았어요. 촬영을 하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내가 겪은 아픔을 같이 마주한 여성이 있고 또 저의 혈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이 여성을 마주하는 공감하는 마음과 또 나의 어떤 관계, 나의 상황, 그리고 내가 겪어온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용기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조금 고민이 많고, 찍으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씬들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당장에 뭔가가 용기를 내서 싸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나약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치만 또 이 마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지금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하신 감독님의 말씀까지 대신 아주 차분히 잘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리고 집의 정은욱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집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 수진의 망설임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투병 중이고 또 딸의 희생을 강요하는 엄마가 수진의 발목을 잡고 있죠. 아빠는 좀비같이 보이고 또 사실 아늑해야 할 집인데 이 집이라는 공간이 한없이 미스테리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제목을 그리고 집이라고 지으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이 좀 아늑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가끔씩 집에 너무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도 항상 뭐 사랑만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좀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딸과 엄마 입장에서 딸은 사랑은 하지만 떠나고는 싶은 그런 딸의 입장과 엄마는 떠나보내야 함을 아는데 그래도 좀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이제 부딪히는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제목을 제목 그리고 네. 그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을 했을 때 살짝 돌아보잖아요. 그 관객분들이 저도 이제 의도를 했을 때 얘가 진짜 떠날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더라도 금방 돌아올까? 아니면 지금 뭐 캐나다가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떴을 때 그리고 집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좀 저만의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평소에 있었던 어떤 집에 대해서 그런 들 수도 있었던 감정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런 서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브포워드 김나영 감독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브포워드에서 뉴질랜드로 떠나야 하는 시연의 발목을 잡는 것이 또 앞의 영화와 되게 비슷하게요. 병원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를 간병하는 어머니입니다. 이미 떠나는 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 엄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시연이 출발을 하지 못하는데요. 특이하게 여기서 시연에게 떠나라고 용기를 주는 게 엄마가 아니라 또 고모로 나옵니다. 보통 좀 고모는 약간 얄미운 역할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무브포워드라는 제목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전작이 이제 드라이버라는 작품인데 영어 영문 제목을 또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고모와 네, 엄마. 계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가려는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요. 그 영어 제목을 유달리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원래 그 드라이버는 원래 가제는 사실 한국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을 다 하고 나서는 그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얘기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연 역을 맡으신 조민경 배우님께 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연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또 엄마를 두고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자 간병하는 엄마한테 왜 엄마만 거기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대답하는데 되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연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을지 또 본인이 시연이라면 또 어떻게 행동을 취하셨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읽었을 때 똑같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어머니가 계시고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똑같이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제가 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하는 데는 되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연이가 그런 상황을 두고 그리고 되게 뭔가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늦춰서 어느 정도 이 병원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떠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라면은 아직 그런 걸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때 가면은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할지 더 고민이 되겠지만 시연이만큼 그렇게 한 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됐고 그 지점이 제가 이 작품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나도 한 발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나에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려다가도 뭔가 시연이처럼 이런 가족과 연관된 나의 어떤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 다시 또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감독님이 주신 스크리너로 보면서 이게 이렇게 앞으로 한 발짝 나가고 싶은 사람 이걸 보는 분들에게도 더 좋겠지만 이게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인물을 저도 이제 함께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 영화를 그렇게 계속 촬영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이 캐릭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정은욱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일단 가족 간의 갈등이잖아요. 모녀와의 갈등 그리고 개인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문제와의 갈등. 그런데 이런 가족과의 갈등을 다룬 영화에 좀비라는 소재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또 스릴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영화에 좀비라는 소재를 추가하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좀비를 생각하게 된 건 사실 이게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딸과 엄마의 감정 이런 갈등을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고 버스가 끊길 시간이었나? 그래서 제 집 주변 한 3정거장 전부터 걸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터널 같은 데서 할아버지 한 3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 술에 취하셨던 것 같은데 비틀비틀 걸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좀비 영화의 지금 한 장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며칠 동안 이제 떠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그러면 이 늦은 시간에 아무리 술을 먹었다 하지만 되게 어르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와 계실까? 가족이 있을 텐데 자의로 나오셨다면 왜 저기서 이렇게 계속 터널 안을 정말 좀비처럼 막 헤매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갈등을 이 이야기와 함께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긴 그 간병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래서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아프시면 간병하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이잖아요. 근데 저 아버지 캐릭터 같은 어떤 환자를 생각했을 때 연민도 들지만 한편으로 좀비와 되게 비슷한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누군가 좀비는 그 사람의 피와 뭐 살을 뜯어먹고 그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뭐 죽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누군가의 돌봄 노동을 꼭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그 가족들의 피와 땀과 뭐 살과 이런 거를 먹고서만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슬프지만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합쳐서 지금의 어떤 고령화 시대와 그 속에서의 가족 안에 어떤 돌봄 노동에 관한 그런 문제들 아니면 고민들을 이 영화 속에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장르적 양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표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었어가지고 첫 장면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특히 그 택시 타고 터널 지나갈 때 얼굴 부딪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거는 겪지 않고서는 상상으로 만들 수 없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질문을 또 답변을 그 부분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어서 제가 또 여쭤보자면 이 무브포워드에서 굉장히 엄마가 좀 섬찟한 존재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특히 저는 그 딸 옆에 누워서 있을 때 보통은 마지막 작품에도 이제 무브포워드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집에서 그 딸 옆에 누운 엄마가 굉장히 섬찟한 느낌이 있고 그 장면 이후에 나오는 게 그 몽타주 장면들 그러니까 창밖에 소음들이 있고 뭐 터널에 달려오는 장면 그리고 핏자국과 뭐 그런 것들이 막 이어지고 나서 또 나중에 아버지가 좀비가 되는 그런 상상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 장면이 특히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작에서도 이제 SF를 사용해서 아유데어에서도 SF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장르적인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올 때 처음에 영화를 그 장르로부터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혹시 참고를 한 영화가 있다면 어떤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 자신이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제 뭐 단편이긴 하지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어떤 게 재밌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뭐 장르를 좀 가져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제가 뭐 아직 이렇게 원대한 어떤 포부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자 하는 신념으로 만들고 있어서 자연스레 장르 영화를 좋아하니까 장르성을 좀 많이 띠게 되는 것 같고 또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는 이게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찍은지 좀 많이 까먹었는데 뭐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도 저 되게 너무 좋아하고 또 좀 좀비 영화 그 좀비 장르의 컨벤션 같은 걸 좀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장면들을. 그래서 좀비 영화들도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좀 열심히 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곳 너머에서는 스릴러적인 장르가 또 차용이 되었고 여기서는 그리고 집에서는 호러 영화 그리고 마지막 무브포워드에서는 드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객석에서 또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Move Forward 영화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연락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전화를 받고 그리고 왠지 제 상상으로는 병원에서 온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 결국에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영화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작업을 할 때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배우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어머니가 받은 내용은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엄마가 그 전화를 끊고 다시 시연한테 전화를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연한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신 거죠. 그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잖아요. 그 시연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아니요, 저는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못 가게 될까봐 돌아가셔서 그래서 전달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어서 영화에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 부고 소식을 들은 뒤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더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네요. 네, 이곳 너머의 박가영 배우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마이가 여권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이게 언제 밝혀질지 알 수 없는 이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영회가 마이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마이가. 그러고 나서 둘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쭉 뻗은 직선 도로를 달려서 멀어지는데 그 위로 마지막에 엔딩에 이제 제목 이곳 너머라는 제목이 뭔가 대답을 대신하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얘기하는 이곳 너머가 어디에 있지 또 두 사람이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엔딩에 대해서 감독님과 또 그리고 이든 배우와 같이 저희들도 이들의 이 여정 끝이 어떻게 될까? 둘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끼리도 얘기했던 게 아마 이들이 특히나 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영애한테 이곳은 남편한테서의 벗어남이었던 것 같고 마이한테 이곳은 그 대문 밖을 벗어났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곳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함께 이 두 명의 여성이 대문 밖을 벗어나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그것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객석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영애 역을 맡은 분한테 그 이곳 너머가 어딘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평론가님께서 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을 넘어간 그 지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우정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함께 한 시간은 없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로서 느끼는 그런 동질감, 연대의식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무포든가 그거를 보면서 그 고모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을 이렇게 형제들을 돌보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더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나와서 또 계속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작 그 시아버지의 그런 혈연들은 자식들은 아무런 책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마음의 짐은 있겠지만은 그런 육체적으로나 정작 그런 돌봄은 하지 않고 그런 며느리나 뭐 올케한테 맡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감독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고로한 그 이렇게 주인공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존엄한 죽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환자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저렇게 대상화된 저 환자들의 그런 존엄한 죽음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을 드리면 될지 그러니까 제 그 감독의 입장에서 고모하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셨나요? 제 질문이 약간 좀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누워 계신 그런 집안의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대상화됐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돌봄을 그 남자분들은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오로지 여자들이 오롯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행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의식이 그 속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셨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병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지금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정말 대사 한마디 하지 못하시지만 그 과거에는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더 크게 부여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모라는 인물과 엄마라는 인물이 둘 다 나름대로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약에 엄마처럼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직업적인 성취는 사실 지금 가진 것만큼 이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누군가 생각하기에 미숙은 되게 어쩔 수 없이 간병을 하고 있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숙은 조금 더 전통적인 가치관이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 젊은 시연이라는 인물이 그 두 여성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에는 저 두 가지의 옵션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관객분께서 좋은 감상과 함께 또 저도 궁금했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대체 왜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그것도 전화 목소리도 심지어 들리지 않고 딸이 외국으로 떠나는 날까지 이렇게 혼자 대문을 나서게 만드는가,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편의 영화에서도 사실 이곳 너머에서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지만 좀 힘없이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그리고 집에서도 누워있는 거의 이제 거동을 할 수 없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거의 집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오빠 이런
남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설정하셨을 때 또 어떤 남성의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일단 지금 어떤 현 사회에서 돌봄 노동이라는 게 좀 여성들에게 역할을 지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그런 비중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건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은 어떤 오빠는 뭐 의도적으로 등장을 배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설정상 새벽같이 어디 입시 그 공시 이런 학원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뭐 자기 삶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냥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 거고, 딸은 또 뭐 지금 잘렸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얘가 일을 착실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얘는 자리를 잡았으니 너가 좀 더 이 간병을 좀 더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은 공부 중이니까. 또 뭐 은영 중에 약간 뭐 아들을 더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환자 그 대상화에 대해서는 뭐 제 영화에도 이제 환자가 나오니까 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을까 싶어요. 저는 고민을 했을 때 돈이 아주 많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병이 아니라 뭐 이렇게 주무시다 가셨습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또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고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모두에게.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도 뭐 제가 아빠가 이제 손을 토닥이는 걸 넣은 것도 아빠는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뭐 가슴이 무너지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을 넣었고, 또 환자의 대상화, 글쎄요. 저는 어쨌든 제 영화는 먹고 싸고 자는 게 어떤 삶의 그냥 전부라고 친다면 그게 조금씩 하나씩 안 되고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걸 좀 다루고 싶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요. 제가 이 두 편의 영화, 그러니까 이곳 너머와 무브 포워드는 전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떠난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집은 아까 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셨지만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 터널을 지나는데 카메라가 줌인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걸 붙잡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순간 프리즈 프레임이 되면서 영화가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뭔가 가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그 마지막 장면을 찍으실 때 이 주인공이 수진이 떠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장면을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자신도 어떻게 확실하게 얘는 떠나서 잘 살았을 거야, 아니면 못 갔을 거야, 이런 확실한 대답을 내리지는 못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저 터널을 설정한 것도, 터널이 뭔가 어딘가에서 이 터널을 통과하면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는 하잖아요, 영상 매체에서. 근데 제 터널은 길이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다고도 할 수는 없는데 밖이 너무 잘 보이는. 그래서 저는 얘가 떠났어도 똑같은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정말 희망적으로 캐나다에 확 갔다. 그래도 이 가족에게 어떤 죄책감에서 얘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늘 그게 마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마음으로는 관객분들도 얘를 떠나는 애를 잘 살아라 이렇게 응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어떤 질문의 형태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엔딩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해 주세요. 그것도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거 있었는데 이곳 너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땅을 팔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연락을 하지만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땅을 파는 이유는 남편을 벌써부터 도망가려고 하기 위해서 팔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남편을 압박으로 뭔가 좀 그 시켜서 그 남편을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나는 안 돌아가 하는 연락을 하는 거는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쨌든 여성분을 살리면서 이제 바꾸시는지 네, 그런 어떤 마인드로 그 스토리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주인공 영애가 그 작은 아빠에게서 도장을 받아서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당장에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남편을 떠나고 그런 계획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는 없지만 영애가 자기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게 영애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고 이제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 이제 원활한 수입이 있지 않은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의 시작점으로 이곳으로 처음에 운전을 해서 오게 된 것으로 설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일련의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남편한테서 그동안에 전화가 왔을 때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했던 영애가 그러니까 마이를 만나면서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만났고 이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겪으면서 조금 성장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받고 직접적인 말로써 다시는 이제 가지 않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 영애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로 설정이 됐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세요? 네, 질문. 그리고 집이랑 무비 포워드에서 아주 비슷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너가 어떻게 날 두고 떠나니? 라는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그 불쌍한 약간 희생적인 엄마가 할 수 있는 딸에게 가장 강력한 붙잡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딸들이 나는 이 집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저도 다 듣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손을 붙잡아 톡톡 해주면서 그래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했던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무비포워드에서는 한때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고모가 했던 말이 용기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 감독님들끼리 께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여기 시안 배우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어서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감독님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모의 이야기가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요. 저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가장 1번으로 두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을 이렇게 항상 사랑하지만 그래도 되게 뭐 이렇게 조금 미워할 때도 있고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지 않지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연이는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고모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았지만 그리고 시연이에겐 또 다른 어머니의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상황과 그리고 부모의 어떤 이야기를 둘 다 영향을 받았지만 하지만 나는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어 제목이 I'm here인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오빠랑 아이 컨택을 하고 마지막에 집을 나가잖아요. 그 장면의 의미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I'm here라고 지은 이유는 이제 집에 돌아오거나 이랬을 때 영어에서 I'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 문장이 뭔가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집이라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싶지가 않았었고 I'm here라면 지금 제 영화의 어떤 주제적으로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짓게 되었고요. 또 오빠랑 아이 컨택을 하는 건 제가 이제 이 수진이가 집을 몰래 새벽에 나간다면 누구와 마주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남아있는 사람 오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청년이기도 하고 근데 남성이고 오빠 장손이라는 이유로 좀 더 집안의 부담을 어쩌면 안고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집의 일에 간병이나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어떤 엄청난 뭔가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지워지는 어떤 부담감에 대해서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수진이가 떠나게 되면 모든 건 이제 엄마 혹은 엄마가 약간의 좀 분담을 할까 했을 때는 오빠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와 마주치게 했을 때 이 오빠는 그러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수진이는 정말 미안한데 나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눈빛으로 오빠를 봤다면 오빠는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나도 갈 거야. 곧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 컨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같은 지금 시대를 사는 같은 동년배 어떤 청년, 남매가 아니더라도 혈연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끝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벙 찐 듯한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되면서도 좀 독특하게 느껴졌는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우님, 박가영 배우님.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지금 이제 장편을 들어가는 게 있어서 열심히 해서 또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동안 건강하시고 또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화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좀 더 긴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이게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관객분들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일요일 2시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즐거움을 안겨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약간 덜 전달된 것 같아서 좀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계속 하고 싶어서 열심히 글도 쓰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간 내주셔서 영화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오디션 있을 때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오디션 가서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7월달 말쯤에는 밀양연극축제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연극을 한번 다시 올리게 돼서 그거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인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